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도면 환경, 템플릿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템플릿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초기화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설정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도면 환경이나 아니면 솔리드 엣지 문서를 사용하다 보면은 초기화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문서들은 각 문서의 설정이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솔리드 엣지 사용관 초기화되는 옵션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로는 솔리드 엣지 폴더 내에 템플릿 폴더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마스터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해당 경로에 존재하는 각 환경별 마스터 문서에 설정을 변경한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옵션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초기화되는 옵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선의 종류, 선의 색깔, 그리고 텍스트 크기, 텍스트 색깔, 그리고 투시 도법 등이 있는데요. 이 해당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솔리드 엣지에 보면은 스타일 도구가 있는데 스타일 도구와 관련된 설정은 모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스터 템플릿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변경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리드 엣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솔리드 엣지에 있는 각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목록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마스터 템플릿 형식으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아까 장표에서 보셨던 솔리드 엣지 경로에 보게 되면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경로에 있는 이러한 모든 항목들이 여기에 표시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게 ISO 매트릭인데 예를 들어서 ISO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문서를 열어서 옵션을 변경 뒤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취소를 누르도록 하고요. 솔리드 엣지 드래프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리드 엣지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은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일각법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삼각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설정해 보면은 옵션이라는 메뉴에서 도면 표준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삼각법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삼각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방금 보셨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 도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옵션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옵션은 보시는 것처럼 일각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마스터 템플릿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탐색기에 있는 해당 경로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드래프트가 있죠. 그래서 이 드래프트 문서 자체를 열어서 여기에서 옵션을 변경하는 겁니다. 설정에서 옵션에서 그 다음 도면 표준에서 삼각법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른 뒤에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고 난 뒤에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로 만들기에서 다시 도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는 영구적으로 삼각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솔리드 엣지 도면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을 쓰면서도 뭔가 초기화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솔리드 엣지 폴더 내 템플릿 경로에 있는 문서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템플릿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솔리드 엣지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도면에 대한 템플릿을 설정해 줘야 돼요. 특히 표제란 부분은. 자, 표제란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마스터 배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배경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는 각 사이즈별로 시트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시트에서 아무거나 하나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삽입을 누르도록 하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이니셜인 MS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표제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기존에 DWG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DWG 파일을 불러서 그대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직접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케치 그룹 안에 보면은 여기 스케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템플릿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 여기 보면은 눈금 표시와 눈금의 스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옵션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눈금들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나서 이제 작성하시면 더 편리하고요. 우선은 용지 크기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크기를 바꾸는 방법은 해당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시트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표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A3 가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겉에 테두리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냅을 활용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그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서 이렇게 표제란에 대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텍스트 도구가 별도로 있어서 텍스트 도구로 원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원하는 항목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명이다. 자, 그리고 글씨 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글씨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인데 저는 15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렬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위쪽 왼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은 정가운데로 오게 돼요. 그리고 글꼴에 대한 색상이나 그리고 굵게, 기울림, 밑줄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제란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스냅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을 끈 상태에서 배경 시트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배경을 숨기도록 할게요. 자, 배경은 다시 숨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작업 시트가 보시는 것 같이 솔리드 엣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원하는 시트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시트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배경 시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MS킴으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트를 삽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기본값 저장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원하는 용지 사이즈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배경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 주셔야겠죠. 이거는 그냥 껐다 키게 되면은 이 문서는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쓰고 싶을 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솔리드 엣지 경로 내에 템플릿 폴더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솔리드 엣지 2021이니까 솔리드 엣지 2021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도면 템플릿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MS킴으로 해서 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템플릿에 대한 작성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문서는 닫고 새로 만들기를 해서 도면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있는 도면을 그냥 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시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배경 시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문서의 설정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ISO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에서 목록 편집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SE2021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선택했을 때 아까 보셨던 제가 원하는 템플릿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 템플릿을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은 배경을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을 이용해서 모든 템플릿 구성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템플릿에다가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